예, 6주차 파이썬 스타일 코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썬 스타일 코드에 대한 이해와 문자열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내용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 자, 리스트의 확장 버전인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예, 리스트 컴프레hension은 파이썬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좀 많이 사용을 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리스트 컴프레hension 부분은 좀 이해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방식의 리스트 값을 출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의 스타일 코드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알아볼 거고요. 자, 우선 파이썬 스타일 코드의 개념은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는 거는 파이썬이 코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파이썬 스타일의 코드를 작성하는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써 있지만 특별한 문법이 아니고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문법들을 활용해서 코딩하는 것을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 파이썬 스타일 코드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포문을 사용해서 여러 단어를 붙이는 경우 한번 알아볼게요. 자, 컬러스라고 하는 리스트에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라는 걸 넣었고요. 자, 포문을 이용을 해서 이 컬러 안에 있는 이 s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그쵸? 리절트에다가 이어놓고 있죠.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코드 형식이고, 자, 가장 간단한 코딩 형태로 우리가 파이썬 코드 스타일 가지고 스타일 코드로 이제 진행을 하면, 자, 똑같은 결과를 내는데, 자,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라고 하는 걸, 자, 리절트에다 뭐 했어요? 조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썼죠. 이 컬러를 통해서 조인을 하면 바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포문을 사용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긴 건,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은, 자, 어떤 파이썬의 철학 때문에 그렇대요. 그리고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간이 컴퓨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드상으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최대한 줄이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문법 체계를 가지고자 한 게 사실 파이썬 스타일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파이썬 스타일 코드는 파이썬의 철학 때문이고, 기본적으로 인간의 시간을 컴퓨터의 시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코드상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최대한 줄이면서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문법 체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명한 오픈소스부터 이 책에는 다양한 예제 코드들이 대부분 파이썬 스타일 코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오픈소스를 이해하거나 예제 코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파이썬 스타일 코드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프로그램의 가독성이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이썬 스타일 코드가 익숙해지면 코드 자체도 간결해지고요. 코드 작성의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뤄봐야 될 게 이런 문자열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거. 실제 파이썬에서는 이런 문자열들을 굉장히 처리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실 뭐 언어 관점의 딥러닝이라든가 혹은 시계열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어떤 그 경향성을 파악하고 분석할 때 이런 문자열들을 분리하고 결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선 문자열을 분리하는 함수는 스플릿 함수고요. 스플릿 함수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자열의 값을 특정 값을 기준으로 분리하고 어디에다가 리스트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보면, 자, 0, 1, 2, 3 하고, 자, 스플릿 함수를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각각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변환을 해준다. 그래서 결국 스플릿 함수를 사용을 해서 리스트형의 변수로 변환을 했고요. 스플릿 함수 안에는 매개 변수를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스플릿 함수의 텍스트를 아주 간단한 리스트 형태로 나누어 분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슬라이드를 멈추고, 자,
자, 앞으로 나오는 이 실습 코드들 하나하나씩 실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예, 실습, 그러니까 아톰 키고, 자, 이거 실습하고, 결과 덤프 뜨고, 네, 그런 식으로 계속 태깅을 해서 수업을 들으시면서 과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스플릿 함수에 매개 변수를 넣어서 텍스트를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컴마를 스플릿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넣어서 예, 이걸 이렇게 다 리스트 형태로 변환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결국 이렇게 해서 ABC를 프린트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 컴마를 기준으로 뭐 어떤 URL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런 URL 주소를 디컴포짓 할 때 자, 이렇게 스플릿을 하고 걔네를 각각의 이 변수에다가 담고 걔를 프린트하면 값들이 나오겠죠. 네.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나누는 거를 우리가 언패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스플릿 함수를 통해서 언패킹할 수도 있고 뒷단에 나오는 또 다른 언패킹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파이썬 스타일 코드들, 그러니까 파이썬 이 코드 같은 형태를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분리를 했으면 이제 결합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죠. 아까 봤죠? 조인 함수. 그래서 문자열로 구성된 리스트를 합쳐 하나의 문자열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조인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예, 구분자하고 그 다음에 조인을 리스트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라고 하는 걸 조인을 통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컬러라는 리스트 변수에 색 이름이 문자열의 요소로 들어있죠. 이 변수에 조인 함수를 적용하면 각 색 이름이 붙어 하나의 문자열의 값으로 반환이 됩니다. 만약 색깔 사이에 다양한 구분자를 넣고 싶다면 이 안에 이런 식으로 구분자를 넣어서 조인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 리절트에 조인 컬러 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여기다 컴마를 넣었더니 값들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것도 네, 슬라이드 잠깐 멈추시고 아톰 키시고 실행해 보시고 결과를 확인해 보십시오. 자, 네, 세 번째 리스트 컴프리헨션에 대해서 저희가 볼 거고요. 자,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거 자체는 자, 기본 개념을 여부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 대한 컴프리헨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프리헨션의 뜻이 뭐죠? 뭔가 이해하고 확장했다, 포장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기존 리스트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기법을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포문을 한 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 리스트 컴프리헨션은 기존의 리스트를 컴프리헨션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리스트를 컴프리헨션했다는 얘기는 기존 리스트를 확장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리스트와 포문을 한 줄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네, 일반적인 그 반복문과 리스트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코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range 10, 그러니까 뭐 0부터 9까지 가겠죠. 그죠? 0부터 9까지 돌면서 어펜드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거는 기본적인 리스트를 가지고 리스트하고 포문을 가지고 사용한 거예요. 그죠? 그다음 리스트 컴프레션은 얘를 이렇게 리스트 안에서 포문을 집어넣어서 한 번에 결과를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써야 되는 걸 굉장히 압축시켜서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걸 리스트 컴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 두 개의 코드는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0부터 9까지 숫자를 생성하고 그거를 리스트 변수에 추가하는 코드였어요. 아래 코드가 리스트 컴프레션 코드라고 말씀드렸고 훨씬 더 어때요? 간결한 코드고 요거를 리스트 안에 넣어서 별도의 어펜드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새로운 숫자를 추가할 수 있어요. 즉 코드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레인지 함수에서의 값을 뽑아서 자, 이렇게 하는 부분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리스트 컴프레션 기법을 사용을 하면 자, 별도의 어펜드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리스트 안에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표현을 했을 때, 자, 컴프레hension 자체가 포괄하는 의미고, 그죠? 또 포괄형 리스트, 포함형 리스트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지능형 리스트나 축약형 리스트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말들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파이썬이라고 하는 게 뭐 미국 사람이 만들었고,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는 용어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것으로 한국말로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되는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이해를 할 때는 하나의 리스트에 다른 리스트를 포함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있는 리스트의 내용들을 뭔가 확장 포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포함형 리스트, 뭐 포괄 리스트 이렇게 부르는 거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리스트 컴프레hension이라고 여러분이 용어를 정의하시고 그 용어에 대한 의미는 이렇다. 다른 리스트를 포함해서 생성할 수 있다는 거고, 뭐 한국말로 해석하다 보니까 다른 책에서는 뭐 포괄형, 축약형, 지능형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용법 중에 필터링이 있는데요. 이런 필터링은 if 문과 함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리스트 컴프레hension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짝수만 저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코드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죠. 자, 짝수라고 하는 것 자체는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얘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는데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if문을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써서 추가해서 한 줄로 코딩하면 바로 이게 나온다는 거죠. 네, 자 멈추시고 다시 실습해 보십시오. 자, 다음 코드를 볼 때 기존 리스트 컴프레hension 끝에 요걸 삽입하고 해당 조건을 만족할 때 추가할 수 있게끔 했죠. 이제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else문과 함께 사용하여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다른 값을 또 활성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자 i가 if 뭐 이거 else일 때는 얘를 찍어라 요 범위 안에서,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자, 위 코드에서 if문 앞으로 옮겨서 else문과 함께 사용하면 좋다. 조건만을 만족하지 않을 때는 else 뒤에 있는 값을 해당할 수 있게끔 구성한 거죠. 네. 자, 마찬가지로 또 리스트 컴프레hension의 여러 가지 용법 중에 이런 이제 중첩되어 있는 반복문,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도 기존처럼 이런 리스트 두 개를 섞어 사용할 수 있고 다음 코드 같이 두 개의 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i하고 j를 더했어요. 그리고 i는 자, 이게 여기 보면 이제 포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우선 j라고 하는 거를 워드 2에서 뽑고 얘를 다시 워드 1에 있는 거하고 결합을 하는 거죠. i를 뽑고 j를 워드 2하고 워드 1에서 각각 이렇게 해서 얘를 더하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h를 기준으로 한 번은 WORLD, 그죠? h를 기준으로 WORLD. 그 다음 뭐예요? 2로 가죠. 2로 가서 다시 또 WORLD. 그 다음 어디로 가요? L 첫 번째 L로 가죠. L 가서 WORLD. 또 두 번째 W 가서 WLORLD. 마지막 5로 가서 WORLD.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이 되면서 더해집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면요, 워드 1이라 해서 나오는 값을 먼저 고정을 한 거죠. 고정하고 워드 2에 있는 값을 하나씩 가져와서 결과를 생성하는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 코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여기 있는 요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짜보시고 그 코드에 대한 이해도 한번 하나하나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리스트 컴프레hension 용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 끝에 if문을 추가를 해서 좀 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자, 이렇게 if문을 쓸 수 있어요. 이 조건이 되면 걔는 이제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not이니까 결국 자, 케이스 2하고 케이스 1에서 j하고 i를 뽑아서 두 개를 더하는데 i하고 j가 같으면 하지 말래, 그쵸? 그러니까 결국 얘도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a를 고정하고 그 다음 b 고정하고 그 다음 c 고정하죠. a 고정한 상태에서
DEA를 하려고 그랬더니 A 똑같네. 그쵸? A 똑같은 거 걔는 건너뛰었죠. 일단 B 고정하고 DEA 했고 C 고정하고 DEA라고 했어요. 그쵸? 요 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필터링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컴프레hension에서 2차원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슷한 방식으로 2차원 리스트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앞 축척 반복문의 예시 코드 결과가 1차원 리스트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의 정보를 로우 단위, 열 단위로 저장하는 2차원 리스트는 어떻게 만드냐면, 자, 2차원 리스트를 어떻게 만드냐? 자,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raised dog라고 해서 스플릿을 했어요. 그럼 각각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나올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자, stuff라고 하는 리스트에다가는 자, was w라고 하고 이 w에 대해서 어퍼도 구하고 저 대문자 소문자 길이를 구해서 stuff에다 담죠. 자, 그래서 아주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에 있는 코드처럼 대괄호 2개를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코드는 기존 문장을 스플릿 함수로 분리를 했고요. 1차적으로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각 단어의 대문자 소문자 길이를 또 하나의 리스트에 새롭게 저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드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었고 이 리스트를 뭐 했어요? 스플릿을 시켜서 걔를 어디? stop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2차원 리스트로 넣었죠. 그쵸?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저장한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실제 stop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코드하고 저 뒤에 요거를 해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2차원 리스트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이제 해볼 건데, 자, 다른 방법으로 폼은 2개를 붙여 사용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폼은 2개를 붙여 사용하면 대괄호의 위치에 따라 포문 안의 실행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에 배웠던 포문 앞에 포문이 먼저 실행된 후에 뒤에 있는 포문이 실행됐었어요. 그래서 다음 코드의 경우 A가 먼저 고정이 되고 DEA, 그렇죠? DEA를 차례로 붙여서 결과를 출력을 합니다. 결국 케이스 2에서 케이스 2에 있는 걸 J를 케이스 1에 있는 쪽이랑 하나씩 붙이고 있죠. 그래서 A가 처음에 고정이고 DEA, 그 다음 B하고 DEA, C하고 DEA 형태로 저희가 리스트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합쳐진 거고 1차원 리스트고, 자, 2차원 리스트는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그렇죠? 예, 대괄호를 하나를 더 써서 그러니까 2차원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괄호 하나를 더 사용을 하고 그와 동시에 먼저 작동하는 포문의 순서를까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나 더 존재해서 먼저 나온 포문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포문이 고정이 되고 A부터 고정되는 게 아니라 케이스 2의 첫 번째 요소가 그쵸? 첫 번째 요소가 D가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렇게 대괄호를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A, B, C가 차례로 붙어서 결과를 보면 이런 2차원 리스트 형태대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것도 실습을 해보시고 앞에 것도 실습을 해보세요. 자, 안에 대괄호를 놓냐 안 놓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네, 요것도 실습해 보시고 요것도 실습해 보시고, 자, 요놈은 1차원으로 쭉 나온 거고 여기 안에 대괄호를 통해서 2차원으로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음 이 코드는 이제 꼭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코드는 1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코드고, 자, 앞에 포문이 먼저 실행이 되고, 두 번째 코드는 2차원 리스트를 만드는 코드고, 뒤에 포문이 먼저 실행이 돼서 이 D 코드의 차이를 꼭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왜 리스트 컴프레hen션을 사용을 하냐? 문법적으로 간단함의 장점 외에도 사실 성능이 더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인 반복문하고 리스트 컴프레hen션 안 쓰고 이렇게 코드를 짰을 때 얘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스칼라하고 벡터예요. 그러니까 뭐 스칼라 값이 이제 여기 2죠. 그다음에 이제 벡터는 그죠? 벡터는 뭐 함수니까 그 함수가 아니라 행렬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값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 스칼라로 이제 곱하는 거죠. 즉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야 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이렇게 구현한 거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터레이션 맥스 해갖고 일시 100천 만번이에요. 만번을 지금 리스트를 돌면서 벡터를 만들고, 그쵸? 요 함수 안에 이제 얘를 부르죠. 그럼 얘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곱해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와 벡터를 이터레이션 한 10,000번 정도 줘갖고 벡터를 만들고, 그죠? 그 레인지 안에서 벡터를 만들고 걔를 계속해서 곱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연산이 들어가겠네요. 근데 이거를 리스트 컴프레hension으로 만들면 앞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함수 만들어서 이 안에 폼을 쓸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렇게 스칼라 벡터를 이 레인지 안에서 이터레이션 맥스 한다 라고 해서 리스트 컴프레hension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결국 코드도 간결해지고 실제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두 코드는 똑같은 목적이에요. 그리고 선형대수나 행렬에서 배우는 이 벡터하고 스칼라에 대한 곱셈을 실행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벡터하고 스칼라 곱셈은 뭐 각각의 이제 곱해서 최종값을 만드는 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근데 이 두 개의 코드가 결국 하려는 게 스칼라와 벡터가 있으면 이 각각을 다 곱하는 연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파이썬의 정수형 또는 실수형으로 스칼라를 구하고 벡터는 리스트로 치환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파이썬에서는 수치 프로그래밍 배우는 단계에서는 우선 대부분 벡터는 리스트로 치환해서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 요놈의 성능을 보면 두 코드의 성능을 비교해 보면 요놈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요 관련돼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강의 자료를 좀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한 강의 자료가 아니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그 강의를 멈추지 않고 쭉 설명을 드리고 새로운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시 업데이트 좀 시켜드릴게요. 대부분 한 30% 정도의 효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앞에 있는 이 코드하고 이 코드를 직접 여러분이 다 아톰으로 짜보면 그 아톰으로 실행을 하면 그 밑에 그 실행 시간이 나오죠. 예, 실행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행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차이가 이렇게 이걸 리눅스에서 확인한 건데 이거는 저희 아톰에서도 이 실행 시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프레젠테이션 지금 제가 업데이트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업데이트 전에 파일 갖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 강의 중간에 좀 이렇게 또 새로운 거 올려서 하기에 좀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쭉 하고 그 여기 4장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그 녹화 파일을 할 강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